청학집 읽기 8번째. 위한조와 조현지. 신축년 1601년 선조 35년에 위 선생님은 갑산에 사셨는데 변운자, 금선자, 개엽자, 아예자, 병락자, 취굴자, 화우자 및 조현지가 위 선생님을 찾아갔다. 위 선생님은 병락자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남하로 태어나서 유명해지지 못하고 재능을 품은 채로 사라진다면 이는 자기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오 불우한 일이니 자네는 마땅히 속히 가서 강한 나라의 명신이 되거라.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또 개엽자, 아예자, 화오자에게 말하시길 이제 새 천자가 나올 터이니 너희 셋은 마땅히 도가의 한의를 버리고 역사의 길이 전해질 공명을 도모하라고 하시고 또 최하자에게 말씀하길 너는 인품이 맑고 높으며 여유가 있으니 나중에 복도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란산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대를 전하다가 섬서에서 천자가 나오면 그때의 일대의 유명한 관리의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쥐굴자, 병락자는 각기 자기의 거취에 따름이 좋겠고 금선자, 편운자는 출세할 수 없으니 끝까지 조선생 조현지를 따라 놀며 전도파가 되어 몸을 보존하면서 이름을 세움이 좋겠고 나 위선생은 나는 세상과의 인연이 오래 남지 않았으니 여러 제자들은 각기 일에 힘쓰라고 하셨다. 이에 주연을 베푸는데 위선생님은 검은고를 뜯고 조선생은 노래 부르며 최하자는 피리 불고 개엽자와 아예자는 일어나 춤추며 화우자는 편경을 두드리고 병락자는 술잔을 올리며 금선자는 시를 읊고 편운자는 시를 엮으니 모두 14수였다. 극한 시냇물 튀어 저 이끼 낀 돌길에 뿌리고 위에는 솔바람 연못 속 돌이 영롱하네. 잔호같이 흰물 물꽃이 되어 차게 떨어지고 산 위 달의 깨끗한 얼굴 남색 기름과 녹색의 액체를 바른 듯 좌우에 여러 산봉우리 새벽바람에 제비가 시를 읊고 바람은 온화하게 풀 위를 스쳐 들판 속 정자로 이어져 푸르네. 샘리의 석양 속을 날아가고 날아오는 한 마리 제비는 꽃과 연기 속을 꿰뚫어가네. 멋대로 높이 날아 띠풀과 대나무 숲에 길이 있었으니 어찌 반드시 촌마을의 왕사에 높은 집이 필요한가. 자, 그 다음에는 사선대시. 사선대가 어디에 있지? 질산에 있나? 자, 황금모자 벗어 던지고 흰말을 멈추네. 봉수산의 경치 늦여름에 푸르고 물을 격하고 부는 피리 소리 더욱 기네. 깃부채 들고 향초관 쓴 이는 어떤 낭군인가. 꽃 앞에서 말을 물으니 신선 있는 곳 답하네. 기린 타고 한 번 가니 아득히 1000년이 지나고 태백산만이 창창하게
홀로 있다오. 그 다음 송자 나금. 바람은 썰렁하고 비는 쓸쓸한데 솔방울 떨어지네. 송자가 낙 떨어진다. 솔방울이 떨어진다. 자, 산은 고요하고 달은 창창한데 솔방울 떨어지네. 해는 대낮 소나무들 고요한데 솔방울 떨어지네. 솔방울 떨어지니 유인 또한 잠 못 이루네. 소진포인 8월 9일 보름. 설이 내리는 새벽, 찬 회오리 바람 부는 저녁. 도철단 바닥이 물결은 흰데 천리만리 만만리 물은 멀고 하늘은 긴데 무수한 점점한 구름 담담한 산 표현이 왔다가 또 가는데 어선도 아니고 상선도 아니고 신선이 탄 배도 아니고 귀신이 탄 배도 아닌데 동으로 부상 서쪽으로 등내 남으로 구람 북으로 탐느나 이렵편주의 흰 갈매기 신세 중국 사람인지 이국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어라. 전산춘과 바람이 솔솔 불어 잔풀 자라고 백화는 반발하고 나무들은 향기롭네. 꾀꼴 우는데 술잔을 전하고 산골물 푸른데 햇빛이 비추네. 아, 첫노래 부르며 돌상에 기대네. 난초는 뾰죽뾰죽 산삼과 삽주는 무성한데 꽃송이도 따고 국화도 꺾으며 딸기를 따먹네. 황정을 찬밥에 비벼서 나물과 먹고 삼수지와 구절포로 술을 빚네. 아, 둘째 노래 부르며 산문을 나오네. 송화는 날리고 개수잎 솟는데 푸른 단풍 속 거닐며 마음을 쉬네. 구름을 뚫고 한 지팡이 날리며 학과 짝을 하고 그만 울고 옥룡이 말하는데 몸집에서 춤추며 맑은 가을에 홀리네. 아, 세 번째 노래 부르며 시냇물가에 다다르네. 그 다음 장상사만. 땡벌은 가물가물 꿈은 아른아른 밤은 아득하네. 별은 깜빡깜빡 달은 어두침침 은하수는 아득하네. 산은 첩첩 물은 겹겹 천리길 아득하네. 연못에 마른 잎은 맑은 향기 가득하고 드리운 버들까지 만만실 늘어졌네. 난간에 기대어 눈물이 그렁그렁. 비는 부슬부슬 꽃은 망울망울 새는 찍찍짹짹 내 생각 아득하네. 그 다음 중로 저금. 밤빛에 푸르게 뜰한 나무 위에 오르니 빈방에 서늘한 기운이 도네. 영롱한 구름은 이슬 위에 어리고 밝은 달빛 대나무 사이로 도네. 대나무 바람은 찬 구슬에 방아찌으니
둥글고 둥근 이슬은 푸른 이끼로 내려오네. 성긴 발에도 바둑알 같은 이슬 떨어지고 빈 창을 비추는 등불에도 쌓이네. 조용히 풍파에 젖고 쓸쓸히 옥진에 부서지네. 소나무 사이 놀란 학의 한 소리 애달퍼라. 황백행. 모란 꽃은 아리따워 귀족의 마을과 부호의 마을에서 심고 뽕잎은 부드러워 심리나 넓은 전원에 심네. 텅 빈 산 깊은 산골짜기 한 그루의 황백은 등한시에도 꽃과 잎이 스스로 번성하네. 이미 복숭아, 오얏, 배, 대추 같은 열매도 없고 가지 끝에서 사람들이 휘어잡아 꺾는 일도 없네. 또 쑥의 싹이나 겨자 생강 같은 맛도 없어. 상 위에 사람이 먹는 반찬에도 오르지 못하네. 산매화, 들국화의 아름답게 이웃나무가 되어 바람 실컷 쏘이며 비에 흠뻑 젖어 천지간에 빛나고 있네. 운 구름문자 맞네요. 자, 석양이 붉게 비치고 저무는 구름 벽공에 가로놓일 때 동구밖 구름은 멍울 살림에서 나타나고 노을빛이 비단을 펼치고 빛기운 무지개 이룰 때 동구밖 구름은 봉우리 위에 비스듬히 흘러가네. 황금오리 날아올라 육합이 청신하면 하늘 복판에 전자로 떠오르고 원두껍이 연못에서 목욕하여 서늘한 밤 저절로 처량하면 물가에 가로 세로 퍼져 있네. 우뚝우뚝한 절벽 가늘고 가는 평평한 숲 위를 지나 골로 들어갈수록 골은 더욱 깊네. 이민년 1602년 선조 36년에 의 선생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겠다 라고 하시더니 정월 15일 새벽에 일어나 배회하시다가 곧 철쭉나무 지팡이를 짚고 남학신 신고서 대란산 안개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갔다. 금선자와 편은자는 조선생을 따라 남쪽으로 향해 제주도로 가다가 무주의 덕유산에 이르러 말하길 이곳도 거처하기에 편안할 곳인데 어찌 꼭 한라산으로 들어가야만 하겠는가 하고서 덕유산에 집을 짓고 같이 살면서 약도 캐고 신도 삼아 먹고 살았다. 조선생의 자는 통원이고 혹은 오죽거사 혹은 매창이라 한다. 금선자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언휴이며 자는 홍도이다. 그의 아버지는 광필이요 호는 매림이고 할아버지는 양인이고 호는 팔풍이다. 증조부는 근이요 호는 상오이다. 대대로 숨은 덕이 있어 도가의 진골이 되었다. 금선자는 후에 송처로 호를 바꾸었다. 편은자는 호를 운홍이라 했다가 나중에 운학으로 바꾸었다. 그의 휘는 사연 또는 정원 혹은
승조라 불렀다. 자는 윤부이고 성은 이씨인데 송서와 번관이 같다. 임자년 1612년 광해군 5년에 매창 조현지 송서 금선자 운학 편운자는 함께 한양을 지나다가 조정에 들어가는 여러 관리들을 보고 놀라 말하길 조선은 장차 혁명으로 망할 우환이 있겠다. 고깃덩어리가 뛰어다니고 시체들이 통행함이 어찌 이리 많은가 라고 하였다. 다음에 능양군을 보고 나서 말하길 다행히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깃을 오랑캐 마냥 왼쪽으로 여미지는 않겠다 라고 말했다. 이에 송서 금선자가 말하길 능양군은 반드시 반정을 일으키고 정인홍 등의 첫 번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처음에 계엽자의 문인이 가장 많았는데 문화생 중 조선 사람은 5명이었다. 계엽자가 북쪽으로 가버린 뒤 일찍이 나는 그들 5명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대개 관복의 정황, 관서의 문서표, 관동의 김경헌, 호남의 지명운, 영남의 조여반이었다. 이 5명은 용감한 힘이 있었을 뿐이다. 김경헌은 매우 용감하였는데 내가 일찍이 그를 만나보니 은진미륵의 머리를 흔들고 또 임진강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처음에 취굴자는 관동의 진사 최윤한의 집에 머물렀다. 최씨는 스스로 말하기를 상사기를 만들어서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모여서 노는데 그 중에서 2~3명이 나이가 가장 많고 그의 아버지 한과 그의 할아버지 덕형이 모두 상사였으므로 개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한다. 그 나머지는 이응문, 이득군, 신기연, 이몽룡, 조완, 이인원, 홍인우, 송해, 원필주, 김득선, 오집, 정홍창, 권적, 윤익신, 조성중, 황정길, 한중겸 등 모두 19명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관북에는 9호계가 있는데 이문극, 이순수, 이문수, 이강수, 이근, 이덕순, 이응신, 이극천 이 모두 묵과에 급제한 사람들로 활을 잘 쏘아 천하에 그 신망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 라고 한다. 변운자가 말하길 해서의 호상인, 관서의 묵상인, 호서의 주상인 은 모두 현도로서 짝이 되어 삼선계라 불렀는데 이들 또한 한미한 가문의 고사들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금선자가 말하기를 해서의 이 봉상, 이 인상은 매를 좋아하여 집집마다 서너 마리의 매를 길렀으므로 매 다루는 솜씨가 능숙하고 서투름은 금시하라. 사람들은 그들을 응벽자라
라고 불렀다. 또 오필신이란 사람은 말의 재주 있고 없음을 잘 알아. 사람들은 그를 마벽이라 불렀다. 또 이상경이란 사람은 술을 좋아해 술 2마를 능히 먹을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주벽이라 불렀다. 또 이호란 사람은 궤변에 능하고 괴벽한 행동을 했으므로 괴벽이라 불렀다. 이화라는 사람은 쌍육을 좋아했으므로 쌍륙벽이라 불렀다. 이들 여러 사람들이 먼 길을 오벽계라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에 화오자가 말하였다. 서쪽에 마류가란 사람이 장기를 잘 두었는데 온 천하에 자기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나 이 장기법은 하도낙서를 운영하고 거기다가 병수를 첨가한 것이다 라 하였다. 그런데 후에 섭몽웅 이란 자가 있어 그는 장기로서 마륙아를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뽐내었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선몽웅과 장기를 두었는데 7판을 모조리 나에게 졌다. 그래서 나는 천하에 나와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웃었었다. 헌데 작년에 동쪽으로 안협을 돌아다니다가 이사종을 만났었다. 여러 날 비가 계속해 왔으므로 발이 묶여 이사종과 더불어 장기 7판을 두었는데 모두 이사종에게 졌다. 그래서 내가 탄식하며 말하길 그대가 곧 천하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요. 라고 하니 이사종이 말하길 가까운 이웃에 유몽량이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와 3번쯤 장기를 두면 늘 2번은 지니 유몽량의 장기 두는 법은 대개 2개의 졸로서 이기고 또 50수는 능히 미리 알고 또 궁단속도 잘하여 그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매창 조연지는 3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문보, 문례, 문상이었다. 장남 문보는 촉에 들어가 죽관도인의 문화에서 돈일고 차남 문례는 형산에서 거처하였다. 그리고 막내 문상은 아버지를 따라 우리나라로 돌아와 송서는 금선자죠. 송서의 아들 이무새와 집을 지키며 가사를 돌보고 때때로 부친과 스승의 도를 배웠다. 매창의 부인 섭씨 역시 뜻이 높고 원대하여 매창과 다를 바 없었다. 하루는 매창이 한가로이 앉아 바라보니 뻥 따는 9명의 여자들이 시내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 바위 위에서 한참 놀다가 가버린다. 그래서 이윽고 송서가 우연히 그곳에 이르니 그곳에 시가 지어져 있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맑은 시냇물 한 굽이 마을 안고 흐르고 약초밭 뽕밭에는 기쁜 비가 넉넉하네. 학같이 파리하게 여인 도인은 누구인데 반쯤 열린 창가에서 죽침 베고 홀로 책 보고 있네.
송선은 이 시를 보고 말하길, 이것은 보통 안악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 자취를 쫓아서 찾아가 보니 바로 농부 남한지인의 딸이었다. 이에 중매를 통하여 막내 아들 문상의 아내로 삼았다. 부인 섭씨도 이 며느리를 매우 사랑하고 많은 것을 전수하고 며느리의 호를 행계라 불렀다. 한 번은 밤에 도둑이 곳간에 들어 문상이 잡으려 하자 아내 나씨가 말리며 말하길, 이 도둑도 원래는 착한 백성이었는데 배고픔과 추위로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가엾은 사람이니 잡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